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애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발성기관이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는데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등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평상시에 목소리를 내는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발성적인 문제를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좀 더 좋은 목소리를 갖고 싶은 사람들은 오늘 찍는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 있게 시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성대란 무엇이고 성대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동영상을 올렸었죠. 오늘은 그 소리가 나는 원점인 이 성대에서 울리는 소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바깥으로 전달돼서 사람들한테 전달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성기관이라고 하면 여기 후두부, 이 위쪽의 공간들, 이 후두부 위쪽의 공간 중에 후두 위에 인두가 있고요. 그리고 인두를 지나서 구강이 있죠. 근데 이 구강도 잘 따져보면 연구개가 있고 경구개가 있습니다. 연구개는 부드러운 입천정을 우리가 연구개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혀끝으로 입천정을 만져보면은 입 안쪽에 부드럽게 느껴지는 입천정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부드러울 연자를 써서 연구개라고 하고요. 그리고 경구개는 여러분들이 혀끝으로 입천정을 만져보면은 딱딱하게 느껴지는 입천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딱딱한 입천장이라고 해서 경구개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발성기관이라고 하는 걸 따져보면은 여기 비강, 코 안에 동굴이 있죠. 이 비강도 발성기관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비강을 둘러싼 부비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코에 부속되어져 있는 동굴이다 해서 이제 부비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발성을 하면 울림을 낼 때 부비동 공명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러니까 여기 전두동, 이제 상악골 이렇게 해서 우리 얼굴에 한 8개 정도의, 그러니까 경국의 위쪽에 한 8개 정도의 동굴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부비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강과 부비동, 그리고 구강, 그리고 인두강, 여기 우리가 이제 발성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발성기관이라고 하면 후두부, 그리고 인두, 그리고 구강, 입술, 아래턱, 이빨, 혀, 이걸 이제 우리가 발성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넓은 범위로 우리가 발성기관을 따지면 이 호흡근이 작동하는 횡격막, 그리고 흉강,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발성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발성기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소리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발성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성대를 잘못 쓰거나 아니면 목구멍을 잘못 쓰거나 연구개나 혓볼을 열지 않거나 아니면 아래턱을 열지 않거나 아니면 입 앞을 열지 않거나 아니면 공명을 주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호흡의 문제,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호흡을 안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호흡을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으로 활용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발성을 할 수 없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호흡과 발성의 문제가 그렇게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호흡의 중요성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호흡과 발성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발음적인 문제나 화술적인 문제, 스피치의 문제, 그리고 연기, 감정 표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극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호흡과 발성의 연결 구조, 이걸 제가 계속 중시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발성이 안 좋은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을 안 열어요. 즉, 발성기관 중에 하나가 입술이라고 했죠. 이 두 입술이 열려야 되는데 이걸 열지 않고 발성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입술을 열지 않으니까 소리가 웅얼되겠죠. 근데 내가 저번에 너한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입술이 게으르면 올바른 소리가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이 입술만 연다고 되는 건 아니죠. 입술을 열려면 여러분들이 아래턱, 이 턱을 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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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아래턱을 여는 훈련들을 좀 부지런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래턱이 경직되어 있는 사람들은 입술도 안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발성을 하려면 입 앞쪽도 동그랗게 열어야 되고요, 구강 안쪽도 동그랗게 열고, 그리고 후두부도 개방해야 되는데 이 아래턱이 경직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밖에 안 열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의식적으로 아, 에, 이, 오, 우, 에, 이, 오, 우 해서 부지런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말을 할 때, 소리를 낼 때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턱이나 입술, 입 앞쪽에 너무 무리한 힘을 주게 되면 올바른 발성이 될 수가 없죠. 다 경직되니까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대에서 소리를 내는데 무리가 되지 않는 정도에서 편하게 여는데, 그 편하게 여는 아래턱과 입술이 좀 더 자연스럽게 크게 열릴 수 있는 상태, 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입술과 아래턱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입 앞을 여는 것과 동시에 구강 안쪽을 열어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이거저거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연구개를 열어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설명해 왔는데, 오늘은 이 호흡과 발성을 쭉 설명하는 중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오늘 강의를 잘 참고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연구개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여러분들 혀 끝으로 입 안쪽을 만지면 부드럽게 느껴지는 입천장이 있다고 했죠? 거기에 연구개인데, 여러분들 중에 발성적인 문제가 있거나 목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이 연구개가 게으른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연구개가 올라가고 혀뿌리가 내려와서 구강 안쪽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데, 뭐 소리를 먹는다, 소리가 웅얼거린다, 소리가 바깥으로 뻗어가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연구개하고 혀뿌리가 이렇게 닫혀 있는 경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고 내가 성대에서 나온 소리가 연구개도 열리고 입 앞도 열려서 하고 발성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혀뿌리와 연구개로 소리를 막으니까 입 앞쪽까지 막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 앞도 열고 구강 안쪽도 열고 그리고 성대도 자연스럽게 진동될 수 있게끔 후두부를 개방한 듯한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소리를 내려면은 내 소리가 지나가는 모든 통로가 활짝 열려있는 느낌, 그냥 큰 원통처럼 열려있는 느낌처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소리를 내보면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목에 힘을 딱 주면 이렇게 다칠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소리를 내도 구강 안쪽을 닫아버리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입 앞쪽까지 닫아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후두부도 열고 구강 안쪽도 열고 입 앞쪽도 열고, 그래서 이, 오, 우, 이, 오, 우. 자꾸 이 발성기관, 한편으로는 좋은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기관들을 자꾸 열어주는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완된 발성, 자연스러운 발성, 부드러운 발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리를 낼 때 성대에서 나온 소리가 있잖아요. 성대에서 나온 소리를 연구기를 보내거나 이렇게 보내거나 아니면 퍼뜨리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성대에서 제대로 진동을 일으킨 소리가 있다고 한다면 경구개 부분,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입천정 중에 연구개 말고 연구개 앞쪽에 경구개라고 해서 딱딱한 입천장이 있다고 했죠. 그 딱딱한 입천장에다 여러분들이 이 경구기에다 여러분들이 소리를 보내는 느낌을 딱 주면, 이 경구기 앞쪽에 비강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둘러싼 부속된 동굴들이 있기 때문에 만 해도 되게 맑고 낭낭하고 소리가 모이는 듯한 느낌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강과 비강만 잘 활용해도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강을 잘 활용하지 못하니까 발성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좋은 목소리를 못 낸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성대에서 부드럽게 울린 소리, 첫 번째 이 성대를 내가 잘 조율해서 부드러운 소리를 내면요, 그 부드러운 소리가 내 몸의 울림통을 타고 울림 있는 소리로 바깥으로 이제 전달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소리가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목소리를 너무 쪼이거나 성대근을 조율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성대근을 붙이지 않거나 아니면 혀뿌리나 연구개로 목소리를 막거나 아니면 입을 열지 않거나 턱을 아래로 내리지 않아서 입을 열지 않거나 아니면 공명을 주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목소리를 내려면 성대근을 제대로 조율해라, 그리고 성대근을 제대로 붙여라, 그리고 이제 성대근을 제대로 붙여서 부드럽게 나온 소리가 한치의 낭비도 없이, 그러니까 혀뿌리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소리가 퍼지지 않게끔 해서 소리를 모아서 상대방한테 전달될 수 있게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발성기관을 잘못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발성, 울림 있는 발성, 자연스러운 발성,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발성기관에 대한 설명들을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발성기관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이제 울림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소리를 내려면 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으로 오늘은 이 발성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요 성대와 발성기관, 그리고 호흡,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올바른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울림에 대한 얘기도 좀 설명을 하면서 이후에 강의를 진행해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금 제가 하는 동영상을 잘 쫓아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 볼 때까지 안녕.